1월 21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몸이 시원찮아서 방송이 약간씩 늦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뉴스 브리핑은 이 하늘이 두 쪽 나지 않는 한은 정상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 지금 이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엊그제 김정일 창관하에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로켓용 엔진, 즉 장거리 로켓용 위성, 우주위성 회사지만은 중요한 것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 분출 시험이 그 엔진이 4개가 이렇게 한 세트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엔진의 이 출력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주장으로는 이 엔진이 80톤의 무게를 떠받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이 일본으로 발사한 노동미사일이 27톤의 추력을 가져서 770km의 탄두를 싣고 1300km까지 날리는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동 엔진보다 3배가 강한 엔진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엔진을 갖다가 4개를 갖다가 한 세트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북한의 이 장거리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엔진은 최대 그러니까 320톤의 어떤 추진력을 갖다가 떠받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탄두에 1톤 안팎의 이 많게는 1에서 1.5톤의 그 탄두를 싣고 미국의 적어도 서부 지역까지 12,000km를 갖다가 날려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이 탄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소형화, 경량화에 집중해 왔는데 만약에 이 추진력이 사실이게 된다면 즉 320톤을 떠받칠 수 있을 정도의 추진력을 가진다면 이 소형화에 신경을 쓰지 않고 북한이 충분한 폭발력을 가진 이 핵탄두를 로켓에 실어서 미국까지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한 개의 추진력이 80톤이 나왔다 해서 이 4개의 추진력을 뭉쳐가지고 클러스터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발사했을 때 이 4개가 마치 한 개처럼 조화롭게 이렇게 동조화 될 거냐라는 부분은 이 여러 번의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북한이 과연 이 대기권 밖으로 쌓아 올려서 우주를 갖다가 항해시켜서 그건 무중력 상태에서 쫙 나가겠죠.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해서 미국의 본토에 떨어뜨리려고 할 때 6,7천도의 내열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 북한이 이렇게 좀 강화된 엔진 추진력을 가진 로켓을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날 쏘음으로써 기존 은하 3호보다 더 훨씬 힘을 가진 은하 9호를 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로켓 엔진이 그대로 이렇게 북한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또 클러스터링에 성공을 한다면 엔진 4개를 한 개로 묶어서 무사히 날아갈 수 있게 만든다면 미국 전역 어디에도 다 북한이 1톤 이상의 탄두를 갖다가 날려 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로 아마 미국이 선제 타격, 예방 타격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대북 직접 협상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전자는 가능성이 별로 없고 협상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경도 뿐만 아니라 3번 경도 입구에도 대형 위장막을 설치함으로써 6차 핵실험을 할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좀 더 정교해진 핵탄두를 가지고 6차 핵실험을 하고 또 정교해진 이 로켓 엔진을 갖다가 4개를 뭉쳐가지고
그것을 ICBM으로 또 발사하고 이렇게 될 때는 이제는 아마 북한의 핵 위협이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될 눈앞에 시급한 위험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북한이 이 두 가지 단계를 갖다가 과연 10월 11일 전후에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유엔에 지금 총회에 참석 중인 윤병세 장관은 여러 나라들과 각각 회담을 하면서 북핵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핵 제재에 대한 공조 내지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부분들은 다 외교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돈 안 드는 문제에 북한과 별 관계없는 제3국들이 지지해준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제가 이 2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어제 드러난 홍시ang 그룹 중국에 북한의 이 핵과 관련된 물자를 중간에서 중개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일이 지금 드러난 마당에 북한에 대한 이런 제재나 규탄 성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정말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런 제재나 규탄이 아니라 제재는 구멍이 뚫려서 거의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핵심 과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북한이 지금 5차 핵실험에서 또 ICBM 엔진 출력까지도 시험을 했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 의지를 강하게 밝혀서 주목이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질주를 제재만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대화 수단을 본격적으로 병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존 케리 장관은 71차 유엔 총회에서 지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외교장관이 앉아있는 앞에서 북한이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접근법을 두고 국제사회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려면 그 준비만 있다면 불가침과 그러니까 북미 불가침 문제죠. 한반도 평화, 저는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제사회 결합, 지원 및 경제발전 안건을 다룰 대화 테이블에 앉을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달라진 미국의 워딩은요. 이전에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에 착수해야 평화협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제지원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북한이 되돌아올 수 없을 방법으로 확실하게 비핵화 조치에 대한 가시적 의지를 보여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미국 말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은 비핵화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면서 비핵화를 하고 대화를 오라가는 게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북한이 핵시설 동결, 핵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고 더 안 만든다라는 동결, 그리고 탄도미사일 ICBM 같은 미국에 위협이 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데 동의하는 거다. 이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핵 비확산 동결과 ICBM, 즉 미국을 위협할 수준의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 실험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화 의제는 불가침 및 한반도 평화가 되어 있다는,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윤병세 장관이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도 의아스럽습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미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날 북한에 대한 케리 장관의 대화 의지 표명은 이때까지 대북 제재 논의와 함께 놓은
통상적인 대화 제의 수준에서 조금 더 표현과 의지가 격상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케리 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니, 한국이 확인 안 하는데 그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다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워싱턴 정가와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는 추가 제재만으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도 최근 기존 핵무장론을 반복하면서 대화 주장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7일 베네수엘라에서 개막된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핵 강국 군사 당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무궁무진한 힘을 똑바로 보고 자중자숙해야 하며 백년 천년이 가도 이룰 수 없는 허황되고 시도에 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케리나 김영남이가 놀고 앉았어요.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미국 본토 타격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군사 정치적 부담이 갈수록 커가는 점이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나 타협이라는 다른 길을 찾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비핵화 전제 대화라는 강력한 단서를 달고 제재 일변대로 직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뒤통수를 맞을 우려가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 선출되는 미국의 새 대통령이 북한을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이 과정에서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금식 교수, 이 야권 성향을 가진 북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핵개발이 더 악화되기 전에 대화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 북미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는데 우리 정부의 선택이 중요하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케리 장관의 워딩을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북한이 제의하는 평화협정이 어떤 평화협정인지 봐야 한다. 지금은 비핵화 전제 평화협정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자,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죠. 미국도 지금 비핵화가 아닙니다. 뭘 알아볼 게 있어요. 신중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미국과 북한의 이런 북한의 핵 동결,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등을 전제로 한 이 불가침 협정이나 평화 협정을 맺겠다라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요. 우리도 제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단계적인 압박 절차를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 이렇게 나간다면 여기에 맞춰서 독자 핵개발 주장을 강화해야 되고요. 제야에서 정치권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실행 여부하고는 관계없이요. 두 번째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우리도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걸 서서히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단위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를 해야 되고요. 즉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하고 직접적인 협상하겠다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 비핵화냐, 쇼냐, 쇼 아니냐, 거짓말 하지 않겠다. 비핵화 선언은 폐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두 번째로 MD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세 번째로 NPT에 탈퇴하겠다고 하고, 이까지 국제사회에 제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재처리가 가능하게 다시 맺자라고 두세 달마다 한 개씩 발표하면서 압박을 해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지렛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그동안에 우라늄 고농축을 비밀리에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이 미국이나 이런 외국의 방해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요. 미국이 만약에 불가침 협정이나 평화협정을 가지고 북한과 핵동결, 장거리 ICBM, 이 실험 중단 등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겠다면 이건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곧바로요. 미 북 간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면서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상황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의 정신은 붕괴될 거고요. 한국 경제의 위험은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위협들이 눈앞에 보일 겁니다. 이걸 갖다가 아직도 유엔에 가서 제재니 뭐 각국들이 뭐 북한을 규탄하니 이런 수준으로 대화해서는 되지 않는다. 미국에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정말로 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침 협정이나 평화회담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협상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확인하는 것,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건 충분히 명분이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맨날 그냥 유엔에서 뭐 제재 어떻고 그러면 구멍 뚫린 제재 이야기 해갖고 뭐 할 거며 북한 규탄해서 북한이 눈이나 깜짝합니까? 자, 이제 우리도요. 미국을 비롯한 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통한 협상 국면의 전환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